여러분, 내 집만큼 마음 편한 곳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안전함이 보이지 않는 선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주거침입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또 무서운 범죄인지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떡하죠? 그냥 쓱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에이, 설마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생각.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부셔야 할 첫 번째 편견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주거 침입의 진짜 핵심은요, 무슨 자물쇠를 부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바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자 하고 긴장을 탁 풀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 세상으로부터 나를 딱 지켜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보호막 같은 거예요. 법은 바로 그 보호막을 지켜주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이 평온을 깨트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선을 넘게 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관의 관점은 우리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요, 부서진 문고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버린 마음의 요새를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내 공간에 들어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불안감, 그걸 유발한 것 자체가 범죄의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이런 변명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사관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당신의 진짜 목적을 알았더라도 과연 문을 열어줬을까?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훔칠 생각으로 친구인 척하고 들어갔다면 그건 초대에 응한 게 아니라 그냥 명백한 침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건을 맡은 수사관들은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이 사건의 그림을 그려나갈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집이라고 하면 현관문 안쪽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이 보호하는 주거의 범위는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심지어 빌라의 공용 계단까지 전부 포함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남의 집에 발을 들인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어떤 한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말이 수사관들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진입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오염시키는 권리 침탈 행위다. 그러니까 그냥 남의 공간에 들어갔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시선에서는 한 사람의 가장 내밀한 세계를 오염시키는 행위, 즉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거기 간 적 없는데요? 이렇게 딱 잡아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인이 등판할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죠. 현대 수사에서 여러분의 진술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결국 저울을 기울게 하는 건 언제나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곳곳에 CCTV가 기록한 냉정한 진실을 믿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요. 엘리베이터랑 복도 CCTV에 찍힌 여러분의 모습, 스마트 도어락에 남은 실패한 출입 기록,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휴대폰 GPS 위치가 어딜 가리키고 있었는지,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자물쇠 따는 법 같은 걸 검색한 기록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의 알리바이가 들어설 틈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받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혹시 문손잡이 한번 돌려보셨어요? 이 질문에 무심코 안 해! 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근처를 서성인 사람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실패한 미수범이 되는 겁니다. 정말 손짓 하나가 여러분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법적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판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유죄와 무죄, 이 최종 판결을 내릴까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법정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은요, 결국 딱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집주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가? 둘째,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집주인의 안전하다는 그 느낌이 실제로 깨졌는가? 검사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내야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처벌 수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자, 보세요. 혼자 들어간 단순 주거 침입도 최대 3년 징역이지만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특수 주거 침입입니다. 2명 이상이 같이 가거나 손에 무슨 위험한 물건, 이게 꼭 칼 같은 게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같은 공구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들고 있었다면 선택지의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어요. 바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건요, 수사기관에게 주거 침입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강도나 성범죄 같은 더 끔찍한 범죄로 가는 첫걸음, 일종의 전조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생각으로 초기부터 구속이라는 강수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조언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긴급 지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즉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이에요. 첫째, 방문을 허락받았다는 증거,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거 무조건 확보하세요. 둘째, 문이 실제로 열려 있었다면 그 현장 증거를 어떻게든 남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제발, 절대 데이터를 지우지 마세요. 데이터를 지우는 그 행위 자체가 수사관에게는 저는 지금 더 큰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자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분석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는 것, 이건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의는요, 법정에서는 2차 가해이자 보복성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그냥 구속영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은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법의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록을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